중소기업 학교들이 각종 성과 평가 경쟁에 내몰리면서 교장의 강압과 전횡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업종 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 전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기초단체의 간부 공무원과 군의원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여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벚꽃이 만개해서 가는 곳마다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품으로 소문난 경주의 벚꽃 야경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일부 학교에서 이 교장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실적 평가가 강화되면서 교사 간, 학교 간, 또 교육청 간 경쟁이 극심해진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방식이 군사정부 시대를 연상시킨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A중학교 교장은 지난해 학생의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시켰다가 학부모들이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B중학교 교장은 외부 체험활동을 금지시키고 학생들이 간식을 사 먹지 못하도록 했다가 교사와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C중학교 교장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3 학생들이 실외화를 신고 학교 식당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품행 불량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가 학부모들이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제 얘기가 나와서 담임들이 우리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교장선생님은 이제 굽히시지를 않으셔서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폭력을 막겠다면서 대책들을 쏟아내자 일부 학교 교장들이 강압적인 방식의 생활 지도를 강화하면서 무리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독선과 횡포를 부려도 교사들은 인사권을 가진 교장에게 제대로 항의조차 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우리 명령 복종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법에 따른 명령이고 복종인데 교장 선생님 본인의 말에 따른 명령 복종의 의무를 맞따라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학교장의 학교 운영 실태를 실적 위주 지표로 평가해서 성과급에 반영하고 교육청별 평가 자료로 활용한 것이 강압적인 생활지도 방식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나 아니면 다른 학교와의 경쟁 또 자신의 이제 성과의 문제로 이제 들어오면서 독단적으로 하시고 학생을 위한 교육적 측면이 아니라 통제와 강압으로 모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일부 학교장과 교육당국의 발상이 학교 교육을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서 사업 분야를 바꾼다거나 다른 사업을 추가한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자금 때문인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숨통을 트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이 업체는 철판을 절단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단순 철판 절단만으로는 경기를 많이 타 기업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는 지난해 절단된 철판으로 구조물을 만들고 열처리까지 하는 쪽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전환 자금을 지원받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으로 일괄 공정을 함으로써 이익 정대와 지역민의 고용 창출에 효과를 볼 수 있겠으며 기업 다변화에 저희들이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만 18개 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 자금을 받아 업종 전환이나 업종 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이나 인력,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99억 원이 사업전환 자금으로 풀렸고 올해도 91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종에는 저희들이 규제를 안 둡니다. 그러니까 뭐 서비스업도 되고 다 이제 뭐 도매업도 다 되고 한데 가고자 하는 업종은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가야 됩니다. 사업전환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3년 뒤에 매출액이 평균 44% 늘었고 종업원 수도 22% 늘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경을 금지하자 주식회사 평안과 서도산업,
웅피 케이스 등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지역업체 3곳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155억 원 정도를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틀째 생산 물품을 남측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경 금지가 장기화되면 원료 공급 차질로 생산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거제도와 부산 연안에서 기준치 이상의 폐류 독소가 검출돼 조개류 채취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지난 2일부터는 울산 연안에서도 폐류 독소가 검출되는 등 남해 동부 연안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폐류 독소는 근육마비와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다며 자연산 폐류를 먹을 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한 지자체 간부 공무원과 군의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술판을 벌이고 가물을 즐기다 도청 감사반에 적발됐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직기강 확립을 외치고 있지만 소기에 경이 끼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쯤 칠곡군의 한 음식점에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칠곡군청의 간부 공무원 대여섯 명과 칠곡군의원 2명이 함께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자 식당과 붙어있는 노래주점으로까지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간부 공무원 일부는 이미 점심시간에 마신 술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요즘 그래서 조금 먹고 갔기 때문에 해드릴 다 있어서 반갑습니다.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들이 한번 시켰거든요. 저는 소주 몇잔 하고, 그래서 얘기하고, 그 노래 좀 하고, 나중에 노래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대.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술자리에 군청 산하기관의 여직원이 불려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니까 너무 큰 모멸감을 느꼈다고. 자기가 신분이 노출되면 조직에 왕따도 당할 수 있고 하니까. 경북도청 감사관실은 현장 조사까지 했지만 여직원의 접대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여직원은 진짜로 없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활짝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말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 내부에 뭔가가 보자가 악의로 제거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정권 초기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칼을 빼든 상태입니다.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200여 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업무 시간에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이 단체로 술판과 노래판을 벌인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산의 한 야산 계곡에서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야산. 산 중턱 계곡 바닥 곳곳에 공룡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낙엽이 많이 덮여 있어가지고 내가 다 헤치고 보니까 공룡 발자국이 수도 많고 확실한 공룡 발자국이기 때문에 우선 그 시청 문화과에다가 신고를 하고. 길이 22cm, 폭 20cm 크기의 3개의 발가락을 가진 작은 초식 공룡으로 추정됩니다. 발자국 주변에서 물결 자국의 지층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공룡들이 물을 먹으러 오던 장소로 추정됩니다. 약 1억 년 전에 이 경상남북도 일원이 호수였을 당시에 호수 가장자리로 추정이 됩니다. 계곡물로 인한 마모로 발자국의 모습이 다소 희미한 상태인데 추가 조사를 하면 주변에 발자국 화석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옆 지역을 추가 발굴하면은 좀 더 윤곽이 좋은 공룡 발자국들이 다수 산출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장을 방문한 문화재청은 공룡 발자국 화석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서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원 유치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다음 주에 5천만 원을 들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식약처 분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식약처도 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정치권과도 공조할 계획입니다.
5.4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대구를 찾아 혁신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약지 담당 사무부총장을 두어 예산 인사에서 대구 경북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천복단지와 혁신도시 발전, 군공항 이전,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천년고도 경주는 지금 벚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야경이 일품이라는데 벚꽃이 수놓은 경주의 밤 풍경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새하얀 벚꽃이 터널을 이뤄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순백의 꽃잎은 색색의 조명을 받아 화사하고 청초한 천상의 색을 뽐냅니다. 벚꽃 세상, 경주의 밤은 낮보다 황홀합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걸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분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긴 꽃길과 아름다운 꽃잎은 생명이 움트는 봄 기운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친구 덕분에 신양각시 오는데 틈사에 깨워가지고 이 좋은 밤 너무 좋아요. 벚꽃도 많이 보고. 오늘이 절정인 것 같아요. 정말 탐스럽게 눈꽃나라에 온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첨성대와 월성은 벚꽃으로 둘러싸여 환한 빛을 발하고 멋들어진 월정교도 새하얀 벚꽃으로 단장했습니다. 빨리 꽃망울을 터뜨려 지금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경주 벚꽃은 이번 주말이 지나면 꽃비가 되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업체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누리인터넷과 연중 광고에 관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 재능을 기부하는 것은 대구에서 처음인데 이 업체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광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2일 파이넥스 폭발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설비 결함 조사 결과에 따라 설비 전체에 대한 안전 진단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혀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국과수의 현장 감식 결과가 나오면 포스코의 안전관리자 등을 불러 책임 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교수와 대학생, 공무원, 작가 등 76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실크로드 탐험대가 옌타이와 양저우, 항저우, 수저우 등 중국 내륙 4,000km의 탐사를 끝내고 오늘 실크로드의 1차 종착지인 중국 산시성 시안에 도착했습니다. 탐험대는 시안 인근에 있는 해초 기념비 등을 둘러보고 모레 귀국할 예정이며 경상북도는 오는 7월 중순 중국 시안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탐사하는 2차 탐험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주중 경기 없이 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내일부터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신생팀 NC 다이노스와의 3연전에 나서 시즌 첫 승과 함께 분위기 반전을 통해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되찾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삼성의 첫 야간 경기인 내일 저녁 경기를 오후 6시 15분부터 표준 FM 96.5를 통해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입산자가 늘어나는 청명과 한식을 대비해서 산불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화재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산불 취약지역 순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팔공산과 앞산 등 주요 등산로 10여 곳에 구급 차량을 배치해서 등산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과 경북대학교 상주시는 오늘 우리나라 최고령 감나무인 상주 하늘 아래 첫 감나무의 유전자 보존과 후계목 양성을 위한 접목 행사를 열고 미리 재배해놓은 고엽나무 등 유전자 후손나무 50그루에 하늘 아래 첫 감나무 가지를 접목했습니다.
하늘 아래 첫 감나무는 수령이 750년 된 우리나라 최고령 전목나무로 국립삼림과학원에서 개발한 DNA 지문 정보가 포함된 유전자 인증 표시 QR코드가 부착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